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제가 다뤘던 벤데타 선생님 있죠. 대리수술 문제를 여러 번 공론화시켰던 과거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의 법제이사를 맡기도 했었던 김선웅 의사님이 다시 한번 대리수술, 유령수술 문제를 조사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과거 5월에 냈었던 국민청원이 약 5만 명 정도가 동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5만 명 정도로 20만 명 기준에 도달하는 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에 다시 한번 2차로 국민청원을 모으고 있고 청원 참여 독려를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꼭 이거에 참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어떨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청원이 있다는 걸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청원 사실을 알립니다. 물론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전체 병원을 마치 살인 공장처럼 표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이런 실태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절대 모든 의사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7월 22일 벤데타 선생님의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 또 방청을 갔다 왔습니다. 해당 소송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A라는 성형외과가 있어요. 이 A라는 성형외과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게 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르렀는데요. 일단 검찰 구형, 그러니까 검찰이 형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벌금형이 나왔는데 그 벌금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에처럼 이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현재까지는 벌금형 정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재판에서 검사 측 논리는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명수를 적었으니까 예를 들면 5에서 10명 정도가 그 성형외과에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명수의 데이터를 제시해달라라고 검사는 얘기했고 이에 벤데타 선생님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들은 내용, 추정되는 내용을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곤 했습니다. 또 재판정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왜 당신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냐. 이제 병원 일보다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벤데타 선생님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어쩔 수 없다. 나도 유령술 문제를 알리는 것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재판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도 꼽히는 권대희 군 사망 사건의 어머니께서도 참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권대희 군 사망 사건은 참고로 CCTV가 없었다면 밝혀지기 어려웠던 사건인데 해당 사건에서 사실상 수술에서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술실에 출혈이 엄청나게 심한데 간호조무사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사건이었죠. 이 재판에는 벤데타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모였는데 그분들이 이제 법원을 나와서 벤데타님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자리가 잠깐 짧게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저도 몇 가지 물어봤고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청원 동료로 적합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벤데타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뒤에 다시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봐주시고 공감하시는 분은 청원에 동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과하다라는 분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반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 목소리도 있어야 이게 지금 성형외과에서 잘못된 부분 아주 없진 않겠죠.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다면 그걸 고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억울하신 성형외과 의사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영상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공판 끝나고 한번 좀 돌려볼게요. 여러 명들이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청원 한 20만 되면 진짜 좋은데 그리고 청원 20만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를 자료를 남기는 의미도 있으니까 대의군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지 딱 알겠죠. 그죠? 저기서 검찰이 기소만 그때 정확하게 상해죄로 기소만 했다 하면 저 사람들이 저런 짓을 못한다고 그럼 살았겠죠.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벌금 300만 원 구형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법을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됐다 하면 이거는 무죄 구형이 맞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내가 일부러 너가 저질러 갖고 지금 이 개판이 됐다 이 사회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0만 원 구형, 300만 원 그 구형 뭐하라. 그냥 차라리 무죄 아니면 그냥 징역 1년 때리지. 요즘 명예훼손죄 구형이 엄청 좀 액수가 큰 액수 큰 거예요.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적느냐 맞느냐 저 인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저 인간 아닌 것들의 특징이 300만 원이
적다. 그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그래요? 그전에 지금 내가 항소심하고 있는 거는 30만 원. 그건 이것보다 더 과격했는데. 징역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감방 들어갈 각오를 하고 남긴 거리고, 이거 가지고 감방 보냈을 때 과연 누가 나중에 참 할사 인간 아니니까. 근데 죄책감을 가지게 될지는 뭐 두고 볼 일이지. 진짜 이게 딱 들어보니까 알겠죠, 그죠? 이게 수술 때 사람 눕혀놓고 이 사이코들이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믿게 돼버린 거야. 누워서는 안 돼. 내가 그 카페나 이런 데 간혹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한국의 수술대 쪽으로 지금 눈길도 주지 마라.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이상하게 보고 있다. 가면은 의무 기록지가 없다. 이 나라에는. 이거 무슨 도살장에 소를 도축을 해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한국의 수술실에는 기록기를 안 남긴다는 거야. 그 주기표 끝내는 거지. 아셔야 될 거는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하지만 당연히 빨리 해결하려면 그렇게 되면 좋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 자체가 자기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빨리 자각을 해야 돼. 지금 노예처럼 그냥 노예야. 진짜 어디 중세시대 수술대 눕혀놓고 완전히 노예처럼 죽여도 되는 노예처럼 그런 취급을 당해왔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빨리 자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거나 수술 부위를 바꾸면 그 사람은 고발하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자기 권리를 자기들이 찾아야 되지. 저번에 청원 실패하시고 이번 다시 하시는 게 좀 이번엔 될 것 같으세요? 너무 빠르게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성패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니까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닌 거에 있어서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 거죠. 근데 뭐 성공할 거라고 믿어야지. 우리 성공할 거라고 믿어야 되고 진짜 몇 명 죽였는지 빨리 밝혀내야 되는데 그죠? 저번에 몇 명까지 가셨어요? 54,200명인가? 54,300명. 지금 추세는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오늘 요 공판 때문에 또 집중하지 못한 면도 있고 그래. 이거는 진짜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야 될 범죄야. 유령수술, 한국에서 벌어지는 유령수술 범죄. 오늘 내가 그 의견서 냈던 것의 의미, 이런 거를 법정에서 내 정언으로 남겨야 되니까 그런 거였죠. 의견서에 모든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는 수술대 위에 인권이 보장이 되는데 여기는 안 그렇냐. 그러면 빨리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 거죠. 그렇잖아, 그죠? 한 해에 30만 명씩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뭣도 모르고 들어올 거 아니야. 잘 될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해. 그런데 와 이거 안 되면은 내 생각에 유행수술 공장 이렇게 해서 난리날 텐데 야 어디서 살려야 될 건데 지금 이 공개서 된 거 다 알려줬는데